네, 지금까지 우리 3장 그 파라볼릭 이퀘이션의 해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의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이래 보면 이제 공간을 점들의 집합으로 이제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점의 위치로 조각내는 작업이 그리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점들의 어떤 관계식으로 우리의 지배 방정식을 변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1차 미분, 2차 미분에 대한 또는 4차 미분, 3차 미분도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관계식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1차원 파라볼릭 디퓨전 이퀘이션에 대해서 적용을 이렇게 해봤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방법, 임플리시트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forward time, central space로 이와 같이 주어지는 이 식을 이제 이용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n 레벨의 놓은 값을 이용해 가지고 n 플러스 1의 값을 우리가 찾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수치 기법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런 트렁케이션 에러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제 accuracy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기법이 안정한 기법인지, 즉 쉽게 말해서 델타 t, 델타 x를 작게 줬을 때 이게 솔루션으로 향해 갈 수 있는 문제인 건지 방법인 건지, 그걸 이제 따지고 있는 것이고, 히트 이케이션의 경우에 디퓨전 넘버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것이 consistency. 자, 이게 consistent하게, 쉽게 말해 델타 x가 줄어들면 0으로 가면 에러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델타 x를 어떤 값으로 뭐 줄이느냐에 따라서 에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컨시스턴트한 거 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잘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임플리시트한 기법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unconditionally stable하다. 무조건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큰 타임 스텝을 쓸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덩달아서 트렁케이션 에러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해법은 이런 토마스 알고리즘, 그 3대각 행렬을 푸는 문제로 치환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둘을 이렇게 혼합한 방법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모두 2차 정확도를 가지는 크랭크 니콜슨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응용 문제로서 아주 간단한 원리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호프만 책 4장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4장의 제목이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이 FTCS 기법이 디퓨전 넘버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스테이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직접 숫자들을 넣어가면서 이게 D가 2분의 1일 때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값이 수렴해 가지만, 뭐 D가 1인 경우에 값이 발산하는 것을 직접 산수를 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이걸 이제 수학자들이 왜 이런 그 안정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를 수학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기법들이 챕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본 노이만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
폰 노이만 이 참 오만대 다 나오는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그 노이만이라는 사람, 노이만 뭐 컨디션, 뭐 공업 수학 이런 거 할 때 노이만 컨디션 뭐 이런 거 나왔죠, 그죠? 그런 것들 할 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쌓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 뭘 이용했냐면 자, 어떤 솔루션이 있는데 이 솔루션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UN E에 I K X. 자, 여기서 이 I는 허수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E에 뭐 I 세타, 이 오일로 방정식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와 같다. 그래서 크기가 1이고, 그죠? 자,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퓨리에 시리즈 할 때 나오죠. 그래서 이 솔루션이 어떤 크기가 un의 값을 가지고 실제로는 이걸 서메이션 한 형태로 퓨리에 시리즈라고 하면 사인 코사인의 함수로 모든 연속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 개수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성분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썸이 있어도 뭐 똑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식을 이렇게 두게 되면 그리고 이 KX에 따라서 파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저주파, 고주파들이 다 파장이 긴 사인 X, 사인 2X, 사인 3X 이런 것들이 이제 KX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UI의 N 플러스 1은 진폭만 증가하고 앰플리튜드만 증가하고 페이즈는 그냥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차분식을 생각할 때 결국 x라는 것은 델타 x 곱하기 i로 표현했죠. 그죠? 여기에 식에 있는 이 i 플러스 1이라는 것이 결국 델타 x의 배수로 x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뭐 여기에 보다시피 예를 들어 그렇다 보니까 ui n에 대해서 플러스 1인 경우 생각해 보면 델타 x만큼 커진 거죠. 그러니까 un의 exponential i k 델타 x 여기는 i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식에다가 이 식을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같은 경우는 u의 n 플러스 1, 2의 i, k, 델타 x, i가 되고, 그죠? 이놈은 un의 2의 i, k, 델타 x, 똑같이 i가 될 테죠, 그죠? 더하기 d라고 두겠습니다. d 있고 ui 플러스 1의 n이니까 여긴 un 2의 i, k, 델타 x, i 플러스 1이 오고 그죠? 빼기 2배의 un 2의 i, k, 델타 x, i가 오고 더하기 un 2의 i, k, 델타 x고 여기는 i 마이너스 1이 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양변에 공통으로 이 항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저 값으로 나누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진폭에 대한 관계식만 남게 됩니다. u의 n 플러스 1은 un 더하기 d의 un 델타 xi 플러스 1인데 델타 xi의 익스포넨셜로 나눴으니까 여기엔 뭐만 남습니까? 2의 i, k, 델타 x만 남겠죠. 그죠? 마이너스 2un이 오고 더하기 un의
2의 i, k, 델타 x인데 마이너스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써보면 결국에는 un 곱하기 1 더하기 d의 2의 ik 델타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k 델타 x 빼기 2와 같은 식을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합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그 관계식에서부터 자, 여기서 2의 예를 들어 2의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고, 그죠? 2의 마이너스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버리면 코사인 세타만 남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은 u의 n승의 1 플러스 2배가 되니까 2배의 2d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걸 가만히 보면 u의 n 플러스 1하고 u의 n 이걸 보면 이 비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처음에 처음에 솔루션이 어떤 삼각함수로 표현되는 어떤 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폭이 u의 n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정식을 딱 풀어서 n 플러스 1의 진폭은 u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우리가 g라고 두면 만약에 이 g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처음에 진폭이 2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타임 스텝의 진폭은 g배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풀면 풀수록 이 진폭 자체가 점점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n을 계속 반복하면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g를 증폭 계수 amplification 팩터라고 부르고, 이 값이 1보다 최소한 1보다 같거나 작아야만 안정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우리가 푸는 FTCS 방법의 G 값은 1 플러스 2D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지겠죠. 여기서 이 세타라는 것은 K 델타 X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스테이블 하려면 이 G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G가 1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D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고, 또 이놈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타라는 값은 어떤 종류의 파장을 가진 성분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니까 모든 for all 세타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사인 모든 주파수의 성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룰이 적용되어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일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모든 세타에 대해서 충족을 하려면 이거 풀어보면 D는 2분의 1보다 작아야만 모든 세타에 대해서 이 값을 충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un 플러스 1 나누기 un이 결국 앰플리피케이션 팩터인데, 어떤 초기에 주어진 어떤 값의 크기가 점점 커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에러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그젝트한 값 더하기 에러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G값이 1보다 작을 때 조건을 찾아보면 디퓨전 넘버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결론들을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플리시트한 방법에 적용을 해보면 모든 D 값에 대해서 이 G 값이 1보다 작다는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수치기법에 대해서 이런 퓨리에 시리즈를 이용해서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대전제는 이게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이어야 되고 또 뭐 멀티 디멘저널한 문제는 또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실용적으로 이 결과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수치기법의 특성을 따질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고 이 챕터 4장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안정성 해석을 하는 기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한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3장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2차원 문제. 우리가 앞쪽에서는 1차원 문제만 다뤘는데 2차원 문제. 이건 마찬가지로 어떤 큰 판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여기는 0도, 여기는 100도, 여기는 50도, 그리고 여기는 0도. 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판의 초기의 온도는 모두 다 0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온도의 분포가 바뀌게 되는지 이런 2차원적인 문제 X축, Y축을 모두 다룬다고 하면 그때의 2차원 unsteady heat equation은 이 식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X방향으로 2차 미분, Y방향으로 2차 미분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즉 X방향으로 속도의 공률, U의 공률, Y방향으로 U의 공률만큼의 합이 결국 U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뭐 디퓨전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 1차원이든 2차원이든 이 주어지는 경계 조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값이 주어지는 조건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0도, 100도, 50도, 0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값이 주어지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 형태로 그레디언트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죠. 이게 U가 온도라고 치면 라운드 T, 라운드 Y가 0이다. 이런 형태로 경계 조건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온도라고 생각을 하면 온도에 구배가 없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온도가 Y 방향으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온도 값이 변함이 없는 게 아니고 온도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차분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죠. 셀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1번, 2번, 3번이다. 그러면 자 1번 점에서 라운드 T, 라운드 Y가 0이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어야 되니까 T1번의 값하고 T2번의 값이 같다. 우리가 이런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그 온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 온도는 올라갈 거지만 결국에는 그 온도가 같은 상태로 진입하고 온도가 같아지면 열전달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열 온도라고 생각하면 단열 조건이 됩니다. 열의 유출입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스티로폼이 있고 이 스티로폼은 단열재죠. 그죠? 단열재라서 밖으로 열을 뿜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 자체의 온도가
계속 증가를 하겠죠. 예를 들어 뜨거운 물체를 딱 붙여놨다. 그럼 바깥으로 열을 내뿜지는 않지만 스스로 표면이 뭐 100도짜리 예를 들어 뭐 어떤 물체를 딱 붙였다고 하면 그 물체하고 온도가 같아져야만 열의 유출입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열재의 온도가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단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조건에 어? 어, 합당하도록 어떤 경계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방법은 1차원 해석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2차원도 마찬가지로 forward time central space 형태의 explicit한 방법이 있고 backward time central space의 implicit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explicit한 방법 당연히 요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n 플러스 1과 n으로 표현했을 때 x방향도 놓은 값으로 n으로 구성되고 y방향 근데 이제는 i만 있는 것이 아니고 i, j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점이 i, j라고 하면 x방향으로 한 칸 더 나아간 점이 i 플러스 1, j가 될 테고 y방향으로 한 칸 더 나아간 점이 i, j 플러스 1이 되겠죠. 또 x방향으로 이전 델타 x만큼 전에 있는 포인트는 i 마이너스 1, j가 되고 요점은 i, j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울기를 i, j를 기준으로 해서 센츄럴하게 2차 미분을 구해보면 뭐 이와 같이 되고 y방향은 이와 같이 되겠죠. 대신 내가 사용하는 시간 레벨은 모두 다 n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 아는 값이라는 얘기죠. 공간만 i 플러스 1, i 마이너스 1, j 플러스 1, j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트렁케이션 에러는 1차원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 x, y 각각에 대해서 세컨드 오더로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델타 x, 델타 y는 문제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정사각형으로 내가 공간을 조각내면 그 델타 x와 델타 a가 같을 텐데 이게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 이거에 대해서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를 하면 각각의 방향 D 이거 우리 앞에서 디퓨전 넘버라고 했는데 1D니까 델타 X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델타 Y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델타 X, 델타 Y 각각에 대해서 dx, dy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두 개 합친 놈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델타 X하고 델타 Y가 모두 두 개가 같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배가 되니까 그죠? 결국에는 dx 뭐 dx 나 dy가 모두 똑같죠 그죠? dx dy가 모두 똑같은 값을 가질 테고 이게 4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두 개가 같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공간이 이 격자 사이즈에 이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민감하게 왜냐면 제곱이니까요. 그죠? 민감하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격자 간격을 10분의 1을 썼다 라고 하면 델타 t는 100분의 1의 값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스텝을 전진시킨 제약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임플리시트한 방법은 뭐 똑같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차분을 n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un은 backward time이 되는 것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식을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풀면 결국에는 행렬 형태의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료 밑바닥에 보면 이 식을 이제 직접 쭉 하나의 식으로 전개를 해본
식입니다. 그래서 델타 t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 차이라는 놈은 델타 x 제곱분의 알파 델타 t니까 dx고, 그죠? 그리고 공간에 대한 차분 dy가 있고 j 방향으로, 즉 y 방향으로의 관계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플리시트하게 풀려면 이걸 unknown n 플러스 1의 값을 다 왼쪽으로 넘기고 오른쪽은 그 n 알고 있는 값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총 5개의 개수를 가진 5개 변수의 방정식이 연립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A, B, C, D, E라고 두고 오른쪽 항을 F라고 두면 최종적으로 방금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 다이아고널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2개씩 이렇게 있는 이런 이런 행렬을 펜타 다이아고널을 중심으로 5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트릭스 시스템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계에 해당되는 값들을 모두 오른쪽으로 다 넘긴 거죠. 그죠? 경계에 해당되는 값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경계 값들을 다 이렇게 넘길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행렬 시스템을 구성해 가지고 이거의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총 5개 0, 1, 2, 3, 4로 이렇게 공간을 내가 조각을 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총 경계에 해당되는 게 지금 치고 있는 이 빨간색 영역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1,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값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총 9개의 방정식이 얻어지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9 곱하기 5 곱하기 5가 아니고 9 곱하기 9 시스템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 펜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또 푸는 또 어떤 알고리즘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효율성을 생각을 하면 펜타 다이아고널보다는 트리 다이아고널 푸는 게 훨씬 계산량이 작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이 펜타 다이아고널 시스템을 바로 풀지 않고 뭘 이용을 하냐면 ADI라는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구한 2차원 문제의 이 펜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각 방향 X 방향이 있고 Y 방향이 있으니까 이걸 X 방향, Y 방향을 각각 따로 푸는 거죠. 크랭크 니콜슨 같은 경우에 퍼스트 스텝, 세컨드 스텝처럼 나누는 것처럼 중간에 어떤 시간 레벨 하나를 더 도입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게 X 스윕, Y 스윕 2개로 나눠서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2번을 푸는 형태로 솔루션을 얻게 됩니다. 그게 계산량이 훨씬 작다는 것이죠. 펜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시스템을 푸는 거에 비해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Alternating Direction Implicit 이라고 줄여서 ADI라는 방법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대로 alternating 그러니까 교대의 방향을 방향을 교대로 풀어가지고 implicit으로 푼다고 해서 ADI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건 앞에 우리가 implicit 폼으로 식을 이렇게 쭉 썼을 때 이걸 2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 n 플러스 2분의 1단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n 플러스 1단계인데 중간 단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2분의 델타 t만큼 나가는 거죠. 자, 2분의 델타 t만큼 나가는데 n 플러스 2분의 1과 n과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X방향에 대해서 n 플러스 2분의 1의 1로 식을 표현하고 Y방향은
explicit처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식을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밑에 있듯이 요 첫 번째 식이 얻어질 수 있겠죠. 그죠? J 방향에 대해서는 그냥 explicit한 형태가 되고 I 방향 성분 I-1, I 플러스 1에 대해서는 implicit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요건 항이 풀어야 되는 항이 3개니까 트리다이고널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트리다이고널 매트릭스로 X방향으로 한번 풀고 나면 n 플러스 2분의 1 단계에서의 솔루션이 얻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때 얻어진 이 솔루션을 각각 이렇게 다음 타임 스텝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타임 스텝은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2분의 1 단계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unknown은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죠? 이때는 앞에서 n 플러스 2분의 1 단계의 값을 계산을 해뒀기 때문에 이게 이제 explicit한 파트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y 방향 항들에 대해서 항에 대해 implicit하게 식을 정리해 보면 이 밑에 식 거꾸로 쓰여져 있네. 이 잘못 쓰여진 거죠, 그죠? 요게 i, j-1이 되고 요게 i, j 플러스 1이 되고, 그죠? 요건 i-1, j가 되고 요게 i 플러스 1, j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y 방향, y 스윕 잘못 쓰여져 있습니다. 요건 x 스윕 되겠죠. 이렇게 두 번에 나눠 가지고 그러면 이 임플리시트 트리다이고널 매트릭스를 풀게 되면 n 플러스 1의 솔루션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 푸는 과정을 보면 x 수입을 할 경우에는 먼저 j는 뭐 2부터 nj-1까지 하고 x 수입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x 수입은 i 방향으로의 서로 연관된 관계식. 이게 i-1, i 플러스 1이니까 그죠? 밑에서부터 이 테두리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 우리가 풀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죠? 자, 풀어야 되는 건 요 세트에 대해서 한번 풀고 요 세트 한번, 요 세트 한번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J가 2인 거, J가 3인 거, J가 4인 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풀고 또 그 다음에 Y 수입을 할 때는 J는 또 J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I가 정해지겠죠. I는 2부터 ni-1까지 풀고 Y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반복 계산입니다. 그죠? 자, 이때는 i가 2일 때, i가 3일 때, i가 4일 때, i가 2일 때 이 y 방향으로 풀고 3일 때 한 번 풀고 4일 때 한 번 풀고 이렇게 트리다이고널 매트릭스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독립되어 있는 두 개의 루프를 이렇게 반복 계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점에 대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제 ADI라는 기법입니다. 만약에 이게 3차원 문제다라고 하면 X 수입, Y 수입, Z 수입 이렇게 세 번의 그 트리다이고널 솔버들을 풀어야 되겠죠. 그죠? 각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2분의 델타 t가 아니고 뭐 3분의 델타 t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2차원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도 책에
이게 책에 있는 문제인가? 이게 책의 70, A가 좀, 책의 79쪽에 있는 예제 문제에 해당되겠네요. 이 2차원 이 방정식이 이제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디퓨전 이퀘이션이 주어져 있을 때 익스플리시트한 방법과 ADI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걸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컨버징 크라이테리아 수렴성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세워보라는 얘기입니다. 수렴성을 어떻게 판정할 수 있을까요? 책에 저기 연습 문제에 책에 99쪽에 연습 문제를 보면 99쪽이 아니고 100쪽이네요. 거기에 보면 그 TV라고 해서 다음 타임 스텝과 현재 타임 스텝의 온도 차를 다 더한 양의 양이 1도 이하로 줄어든다. 이런 유의 어떤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량이 매우 작아지면 되니까. 그죠?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값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버전스 크라이테리어라는 게 이제 수렴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 예를 들어 다 온도의 변화량을 Tn 플러스 1에서 Tn 모든 점에 대해서 그죠? I, J 모든 점에 대해서 다 더한 양이 그죠? 이 차이를 다 더한 양 절대값을 취해줘야 되겠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니까 이놈이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다. 온도의 차이니까 온도차가 1도 이하로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그때를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 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국엔 어떤 2차원 문제니까, 그죠? 2차원 문제에서 예제로 t가 0.1초일 때는 여기에 보시면 t1과 2가 요쪽이 200도, 200도, 여기가 0도니까, 그죠? 그리고 초기 조건은 다 0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짧은 시간 동안에는 100도, 즉 1번면, 2번면 근처에서 온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도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가 존재할 수 있겠죠. T가 한참 동안 바뀌어간다면.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예를 들어 ADI를 풀었다. 그럼 ADI를 푼 이후에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if 요걸 이제 total variation이라고 하면 TV 값이 여기서 TV 값이 1보다 작다면 끝내야 되고, 그죠? exit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푸는 곳으로 돌아가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시 적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죠? 수렴할 때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최종적인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원 문제에 대한 거하고 2차원 문제에 대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다 코딩을 이렇게 해보셔야 되고 1차원 문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으면 2차원은 그저 그거의 확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숙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 예제로 풀었던 1차원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다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파라볼릭 이퀘이션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 엘립틱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